홀드. 21번 홀. 홀이 뭐냐? 홀. 108mm죠? 108mm 두께. 예. 요 사이즈 두께 108mm. 이게 108이라는 숫자가요. 굉장히 그 참 재미있는 건데 4.25인치거든요. 108번네. 108이 갖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8mm 자주포. 이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수학에서요. 이 4.25인치. 우리식으로 뭐 미터식으로 계산하면 이 108이 여러 가지 무슨 곱하면 108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 108이 뭐 이런 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골프가 시작됐을 때 저기 이렇게 양주 이렇게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는 양주 보셨어요? 이렇게 약간 휘고 그게 원래 옛날 뭐 스코틀랜드의 말에 의하면 그거 18잔 나온답니다. 18잔 이렇게 돌려갖고.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추우니까 골프 친 거 아니에요. 양들은 놀라고. 착치갖고 이렇게 치다가 보니까 추워. 한 홀 끝났어. 또 한 잔 먹어. 그래갖고 그걸 딱 끝내보니까 딱 18잔이니까 끝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8홀이 됐다는 거고. 예? 18홀이 됐다는 거고. 하다가 보니까 이만한 그린에만 넣으면 오케이. 이제 끝나는 거로 그리 했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다. 너무 거기서 쉽게 끝난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무슨 토관이 하나 있더래요. 이렇게. 저 흙으로 구운 거. 그걸 탁 박아갖고 거기다 구멍 파갖고 여기 넣게 하자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사실 골프가 퍼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드라이버는 쇼고 뭐 퍼팅은 예술이라 그러는데 야 이걸로 하자 그래서 재보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108mm였대요. 그러니까 108mm라는 거는 여러 가지 도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우리 토관들도 108mm짜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108mm예요. 그래서 그렇고 뭐 깊이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홀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는 홀에 공 떨어지면 땡그당 소리 나죠. 땡그당 안다가 소리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정식으로 된 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이런 소리 납니다. 밑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 무슨 수채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이게 도니까 소리 나거든요. 예, 그런 거고 이건 땡그랑 돼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골프를 외국에서 배웠고 5년 정도 있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소리가 또 똑똑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홀 22번 홀에 들어간 볼 홀드 아까 규정했죠. 있네요. 서컴프레스 표면 바닥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홀드다. 위에 있을 때는 플렉스틱을 흔들어서 해야지 만약에 잡아 빼면 벌타는 아니고 벌타는 아니에요. 벌타가 있다면 또 치면 또 한타가 되니까 스트로크 있을 테니까 그냥 그거는 갖다가 홀 언저리에 놓고 이렇게 넣는 것으로 스트로크를 해서 그러니까 홀인원 대신 버디가 되는 거죠. 파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3라면은 23번 아너 오나가 아니고 아너입니다. 오나는 오나죠, 그죠? 예, 우리 오나라고 많이 그래요. 오나는 요게 오나입니다. 요게 오나고요. 요거는 아너입니다. You are honored. 아주 경애하시는. 아이고 먼저 치시죠 이런 거지. 네가 주인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사실 좀 알아야 돼. 이제 오나시니까 빨리 치세요. 아너라 그러면 이 새끼 뭐 말을 구부려가 아니라 발음이 틀린 거예요. 오나하고 아너는 그죠, 제프로님? honored.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치세요. 이거를 you are honored. 먼저 치십시오. 뭐 you play first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you are honored.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약간 에티켓에 대한 문제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 타순을 바꿔도 답이 나왔네요. 제 말투에. 타순을 바꿔도 벌타가 있다 없다? 없죠. 예, 죄송한 거죠, 그냥. 예, 죄송한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러면 상대가 어쩌다 한번 뭐 버디 쳤는데 자꾸 제가 티샷하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너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데 매치 플레이에서는 순서를 어기면 그러니까 원구 선타 아닙니까? 홀로부터 먼 사람이 먼저 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안전상 그래요, 사실은. 안전상. 근데 매치 플레이는 상대방을 죽이는 경기 아닙니까? 홀 바이 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을 내 차례가 아닌데 쳐가지고 잘 치면 상대가 쫀다 이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플레이와는 달리 순서를 바꿔버리면 예, 오포넌트.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펠로우 컴피티터가 오포넌트. 상대방이 스트로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권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다. 벌어졌죠. 이런 룰들이 재밌습니다. 제가 3년인 것 같은데요. 미국 대 유럽 여자들 붙는 거 뭐죠? 경기? 예? 솔하임컵. 남자끼리는 뭐죠? 라이더컵. 예, 2년간. 그 다음에 뭐, 미국 대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경기 남자들 뭐죠? 많이 하시네. 여자는 뭐죠? 또 생겼어요, 그죠? 네, 그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대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대 미국 눈에만 다 중심이 되냐? 우리 아시아도 공잘치네 많잖아요. 호주가 있고 뭐 그러니까 유럽 대 미국 뺀 나머지 전체 인터내셔널 간에 또 경기도 하나 생겼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거의 매치 플레이잖아요, 그죠? 매치 플레이에 뭐 포썸, 뭐 포볼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걸 캔슬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렌스탐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굉장히 성질 까칠하다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했는데 소렌스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뜻 봐도 소렌스탐일 수도 있고 소렌스탐이 외곽에 있었고요. 본인은 퍼팅 자리였는데 퍼팅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쳐야죠. 그 룰은 아시죠? 뭐 퍼팅 그림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퍼팅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치겠다 그러면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죠. 그런데 소렌스탐은 이제 무의식 중에 그래도 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외곽에서 친 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 왜 네가 먼저 쳐? 그때 막 치열했거든요. 너 왜 네가 먼저 쳐? 캔슬. 그러니까 소렌스탐이 막 거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걔가 치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탁 되는데 그래서 걔가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날 그 경기가 완전히 끝난 날은 아니었는데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하고 발칵 두 대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네? 미국은 룰이잖아. 어디다가 손 들고 싶으세요? 저도 답은 못하겠는데 저는 룰은 룰이다. 네, 그 천하의 소렌스탐도 조금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야 내가 먼저 칠까? 하고 물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치열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에이 뭐 내 차례겠지 한 것이 그런 화를 불러서 그 두 사람의 그 경기는 싱글 매치는 졌어요. 소렌스탐이.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서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스토크 플레이에서는 괜찮은데 예의에 어긋나니까 순서를 지키시고 앞에 나가시고 뭐 내가 먼저 치고 하는 건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요. 공이 사실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우리 그냥 한 절반 정도 했는데 끝까지 갈까요? 예. 안 좋으시네 이거.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24번 레터럴 워터 해저에 대한 건 아까 해저드 옵션을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하기 전에 25번을 잠깐만 얘기하고 다시 24번으로 갈게요. 플레이의 선. 라인 오브 플레이. 라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제가 요거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퍼팅 그린에서 어이씨 라이가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라이는요. 볼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벙커에서 볼이 많이 빠져 있다든지 페어웨이 트루 더 그린에서 러프가 많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이 공보다 높다든지 이런 라이를 얘기하는 거지 볼이 놓여있는 상태가 영어로 라이거든요. 퍼팅 그린에서 볼 잘 놓여있어요. 잘 놓여있다고. 라이 상태가 장난이 아니네. 그 뭐 이 공이 뭐가 장난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퍼팅 브레이크. 퍼팅 선이 장난이 아니네. 라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근데 사실 모 방송 해설위원은 이 말을 쓰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는 그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거 라이 맞네. 라이 맞네. 제 친구도요. 이거 갖고 한참을 싸워도 저를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왜? 현 방송위원이 그렇게 쓰니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쓰지 마세요. 라이는 없는 거죠. 근데 아시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뭐 심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 라인 오브 플레이를 왜 규정하느냐. 라인 오브 플레이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볼이 있는 곳으로부터 목표로 전진하면서 있을 연장선상이 라인 오브 플레이죠. 공을 치고자 하는 의도의 선들이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치면 여기가 안 걸리는데 내가 이렇게 치면 걸리잖아요. 그럼 릴리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골프를 여기서 저리 쳐야 되는데 이리 치겠냐. 이렇게 치니까 여기 걸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라인 오브 플레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규정해 놔야지 그런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머리 잘 쓰면 구제받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왼손 치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치는 거는 라인 오브 플레이하고는 상관없죠. 이쪽 라인으로 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쳐도 라인 오브 플레이죠. 내가 이렇게 치겠다고 들리면 이거 걸려요. 그러면 프리 드랍이 돼요. 그래서 다 구제를 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라인 오브 플레이는 지켜야죠. 그런데 여기서 놓고 내가 이리 칠게. 여기서 여기다 칠게. 이거는 라인 오브 플레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어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퍼팅 앤 그린에서 라인 오브 플레이가 재밌습니다. 퍼팅에서 여기 있네요. 이건 라인 오브 플레이 있죠. 25번 라인 오브 폿 비슷한 얘기인데 라인 오브 폿을 규정해 놨습니다. 내가 공이 있는 곳으로부터 홀까지 연장선상 볼이 가는 연장선상 브레이크를 타고 가는 것이 라인 오브 폿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탁 쳤어. 에이씨 안 들어갔네.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톡 치죠. 벌타 있나요 없나요? 앞에서 치면 벌타고 예. 위에서 치면 괜찮은데 공 앞으로 홀컵 앞에 나와서요. 그거 왜 그러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앞뒤가 있냐고. 이게 한 바퀴 돌면 똑같은데. 예? 앞뒤라는 게 어디냐고요? 예? 공을 어디서 기준해요? 그러니까 라인 오브 폿을 기준하는 거죠. 여기가 공이 있고 여기에 홀이 있다 이겁니다. 구멍이 아닌 구멍 뭐 있는데 제가 규정했죠. 여기 홀로부터 이 볼의 후방 연장선상은 라인 오브 폿이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홀 뒤는 라인 오브 폿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툭 쳤는데 짧았다. 이렇게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라인 오브 폿에 서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리 탁 쳤는데 싹 가다가 1cm 남았다 이겁니다. 에이 재수없어 이래갖고 툭 쳤다. 벌타예요. 얘가. 그렇게는 안 되신다 이겁니다. 차라리 반대쪽에서 긁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가다 툭 치면요 벌타예요. 거기에 라인 오브 폿에 보면 옛날에 퍼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1800 몇 년도 영국에 뭐 그렇게 숫자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 너무 잘 된다 이거. 네, 너무 잘 된다. 아니 만약에 퍼팅은 어떻게 해도 된다며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드라이버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퍼팅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정말 잘 되거든요. 해보면. 예? 우리 저 게이트볼? 예. 이게 이 진자 운동이 끝내주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걸터 타야 되잖아요. 요렇게 했거나 요렇게 하면 여기서 뭐 어떤 기준 잣대.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한다 그러거든요. 스트라이드. 걸터 타는 겁니다. 이 라인 오브 폿을 걸터 타면 벌타요. 몇 벌 탈까요? 이게 부주의거든요. 부주의. 이제 일리는 아셔야지. 내가 공 잘못 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룰을 몰랐거나 알았는데 깜빡한 거죠. 부주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2벌타다 이겁니다. 이렇게 홀 뒤에서 이렇게 긁어치는 건 괜찮다. 라인 오브 폿을 그래서 규정해 놓는다. 예,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고 누가 공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죠. 밟거나 걸터 타는 거. 여기 안 써있나? 스트라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포트의 선을 걸치는 행위. 예. 이거 퍼팅 선내에 가서 이 룰집에 가면 이건 정의고 가면 스트라이드 걸터 탄다는 뜻이거든요. 예. 요거 벌타예요. 요것도 걸터 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상을 규정했으니까 선상에 아무튼 걸터지든지 여기에 걸쳐지면 이게 벌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까운 거. 요거 벌타예요. 차라리 이렇게 긁으세요. 뒤에서. 아니 이것도 여기서도 되잖아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라인 오브 폿을 그래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저드로 돌아갈게요. 해저드를 가기 전에 드랍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벌타가 없으면 한 클럽이라 그랬죠? 벌타가 있으면 두 클럽이라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 클럽이 되나 한번 보세요. 최대 4클럽이 되는 겁니다. 4클럽. 그러니까 해저드니 뭐니 아까 여기 뭐 이제 드랍하는 거를 제가 2클럽 내로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 2클럽이 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기서 이리 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리 치고. 가다가 여기가 그린인데 여기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책상에 있는데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얘가 장애물이거든요. obstruction이니까 아직 안 나왔네. 5에 나옵니다. 5에 이제 요거 나올 텐데 장애물이니까 장애물을 치우든지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못 움직이는 장애물이다 이겁니다. 라이트 같은 거. 네. 벙커의 고물에는 왜 움직이죠? 그놈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movable obstruction. 요래 돼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 라이터 뭐 이런 거 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네. 벙커 얘기해 볼까요? 뭐 할래다가 어차피 그 얘기 해야 되니까 담배꽁초가 벙커에 떨어졌다. 옮길 수 있나요? 네? 왜요? 그냥 예,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물이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네? 사과. 먹다 버린 사과. 혹은 나무 위에서 떨어진 사과. 장애물인가요? 아니죠. 자연의 일부죠. 코스. 예, 이제 그거 나올 거거든요. L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아, 다음에 나오나 보다. 27번. 바로 다음에. lose impediment. 정의가 나와요. 그럼 그때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여길 못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못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무볼타를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2볼타면, 예? 이렇게 두 클럽이, 한 클럽이네. 볼타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 클럽 해볼까요? 여기죠? 그럼 내가 여기 또 닿네. 한 클럽이 행사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해저드, 이게 장애물이니까 장애물을 일단 벗어나야죠. 이렇게 벗어나죠? 최초에. 이렇게 하면 안 벗어났죠? 여기서 최초에 벗어난 이전부터 여기가 한 클럽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클럽인 거예요, 사실은. 저 지점으로부터는 두 클럽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공이 떨어졌으면 한 클럽은 여기죠. 아무 방해를 안 받으니까 내가 이쪽은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재밌죠? 그러면 만약 이게 해저드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두 클럽이죠. 그럼 몇 클럽까지 하나 가볼까요? 일단 여기서 드랍할 수 있는 존을 찾는데 이미 한 클럽이 넘네. 이게 사실 한 클럽이 넘습니다. 이렇게, 나 셋업 이렇게 할래.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까 뭐 스윙 플레이 나오대요. 이렇게 할게. 조금 뭐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해야겠어. 한 클럽. 이거는 클럽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어드레스를 해놓고 두 클럽을 갈 자리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요 지점부터 이 두 클럽 내. 아까 여기 말고요. 여기다 드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사가 졌네. 공을 여기다가 이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여기다 떨기는데 이 공이 굴러가네. 또 그 굴러가는 게 떨어진 지점으로 또 한 클럽. 그러니까 네 클럽까지 간 거죠. 테크니컬리. 재밌죠? 그러니까 한 클럽, 무볼타 한 클럽, 볼타 두 클럽인데 그거는 실제 떨어지는 지점이 두 클럽이니까 그건 내가 찾아내야죠. 이거 찾아내서 여기 두 클럽, 그 다음에 떨어진 공은 거기서 다시 한 클럽을 더 갈 수도 있다. 송보배가 여기서 걸린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룰을 몰라서 무식해서 제가 3년 동안 돈 못 벌게 생긴 거예요. 해저드에서 그런 거. 그냥 그 안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서 이렇게 딱 가갖고 그 공이 여기서 딱 떨어져서 더 나갔다. 옆에 선수가 제 룰 위반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룰 위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클럽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에 공이 떨어지면 나는 바로 여기가 두 클럽 행사가 되는 거지. 여기가 상관없으니까. 그죠? 여기는 두 클럽.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저쪽으로 약간 경사가 있고 저쪽에 조금 벗어나면 기가 막히겠네. 이용하시는 거죠. 드랍은 되게 반대쪽에서는 안 합니다. 홀을 보고 요 제일 끝 마지노선 절묘하게 떨기는 거지. 요 떨기는 것도 배우셔야 돼. 그래갖고 일단 떨겼는데 이 두 클럽 밖에 떨어졌다. 그러면 안 떨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영원히 다시 해야 된다. 영원히 다시. 또 굴러갔다. 굴러나갔는데 쭈리쭈리 굴러서 그 굴러간 게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한 클럽이 넘어가면 다시 드랍이죠. 또 했는데 또 굴러갔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때 그 자리에 갖다 놓죠. 룰 선생님, 그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굴러가니까. 두 번. 선생님이 딱 요렇게 하고 있다가 보셨어요? 룰 시합에? 볼펜 갖고 딱 이렇게 찍어줍니다. 네 공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랍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랍하는 방법은 내가 1볼타를 받았든 2볼타를 받았든
그게 nearest point of relief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릴리프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뭐 한 클럽이든 두 클럽이든 그럼 어떤 클럽?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클럽. 내가 피칭으로 하겠다. 그러면 피칭. 그냥 클럽이야. 원 클럽 그랬지. 드라이버 이런 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80인치 드라이버를 갖고 다니다가 예? 하면 누가 뭐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딴 데서는 안 쓰겠죠. 그럼 어느 누가 14개로 정해져 있는 클럽에 그까짓 것 클럽 많이 하려고 하나 더 낄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독하게 내가 룰을 그렇게 이용하면 하라 이래.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룰은 그 룰집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조금 법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인딩 돼 있느냐만 찾으시면 돼요. 없잖아요. 구속이 안 되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프로들도 잘 모르세요. 투어 프로들도. 두 클럽은 네 클럽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정말 재밌는 상황은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니까 카트길. 코스를 따라 카트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카트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퍼팅 그린이 있어요. 공을 쳤는데 여기 올라갔네요. 여기. 네? 볼까요? 이 공 어디다 드랍해야 되죠? 이 공? 이쪽이요? 이쪽이요? 왜요? 왜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아니 3번은 그냥 공이 있는데. 3번은 그냥 그 자리. 예? 이제 아셨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드랍을 하려면 내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드랍을 하려면 일단 여기 길 밖에 나와야죠. 방금 전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게 카트길인데 여기 있다 이겁니다. 카트길이 요만큼인데 공이 요쪽에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무벌 타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고 여기서 한 클럽이면 최초의 공을 떨길 수 있는 자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바로 여기에 드랍이 되는 거죠. 아까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디가 가깝죠? 최초에 떨길 수 있는 지점? 이쪽이 가깝죠. 오른손잡이는. 그럼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트가 이렇게 돼서 대충 뭐 절반 봐가지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이 공이 이쪽 병변에 붙어버렸으면요? 어느 면이요? 이쪽이요? 아니요. 이쪽요? 이제 그걸 이렇게 계산하시. 여기에 붙었다. 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우선 여기서 최초에 내가 발을 이렇게 디어야죠. 딛고 클럽을 놔야죠. 여기서부터 한 클럽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드랍 존이잖아요. 이쪽은 어디예요? 여기가 최초에 여기서부터 여기 한 클럽이죠? 예, 여기는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럼 최초에 드랍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긴 여기잖아요. 어느 게 더 가깝냐 이겁니다. 가까운 곳에 드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공이 여기 있을 땐 여기가 더 가깝네요. 요게 여기 있을 때는 반의 요쪽도 요게 요쪽이에요.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러프네. 예? 러프네. 그러면 어떻게 해? 제자리에서 치거나 안 그러면 러프로 가야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저기서 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기 맘대로 좋다고 여기 러프니까 일이 못 간다 이겁니다. 러프가 뭔데? 그냥 러프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스루드 그린이잖아요. 풀이 좀 두껍냐 얇냐 뭐 이게 이런 거로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러프니까 야 이쪽에 드롭이 안 된다? 아닌 거죠. 드랍 해갖고는 큰일 나겠다. 공이 아예 푹 파묻히네.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치는 일이 그래서 발생한다 이겁니다. 네. 이걸 내가 드랍을 해보이 더 나빠지래. 무볼타로 해보이. 일이 갈 수가 없으니까.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바로 여기가 드랍 지점이니까 여기다 드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공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갈지 못하고 이리 온다 이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내가 어떤 릴리프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우선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 클럽, 두 클럽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라고 생각하면 내가 드랍할 수 있는 데가 벌써 이렇게 하면 바뀐데. 그러면 여기다 드랍하면 드랍을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뭐 드랍했는데 야 이렇게 드랍해서 드랍의 요건에 맞는데 떨어진 게 디봇이네 다시 그런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 룰을 탁 지키고 두 클럽이면 두 클럽 해서 야 요걸 어디다 떨게 다음에 라이 상태가 좋지 그건 머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쯤에 떨겨야 드랍 요건에도 맞고 여기서 한 저쯤으로 굴러가야 라이 상태가 좋겠네. 그건 룰로 본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봐도 룰을 보고 보는데 이건 자기가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원에서 그 정리를 안 해가지고 발자국짜리가 팍 붙어있는데 몸들이 떨어졌다. 나는 아주 기본토 많이 된 자리는 기본토 자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는 기본토 자리에 원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와 에티켓이 나오는 겁니다. 내 차 끝났다고 그게 아니라 다음 사람을 배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짜 복글복이에요. 복글복이에요.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제가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이런 질문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벙커 정리 잘하고 오세요. 누가 안 해줍니다. 캐디 언니한테 의지할 수 없어. 캐디가 바빠요. 예? 정리가 완벽해져 있지. 예, 완벽해져 있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에이, 오늘 내가 공 안 맞는 날이네. 그리 생각하시네. 에이씨, 이러면 또 사실 안 되잖아요. 에이, 참. 살다 보니, 그런 일 많잖아요. 꼬이는 거잖아요. 예? 머피의 법칙.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마크가 꽂혀있는 해저드와 빨간 마크가 꽂혀있는 해저드는 왜 다르냐? 내가 가고자 하는, 코스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놈은 이쪽이 다 나를 막고 있는 경우는 노란 마크입니다. 레터럴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레터럴. 병행이다는 뜻이거든요. 병행 우리 워터 해저드. 같이 가고 있네요. 내 방향하고 얘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코스 가가지고 빨간 마크 꽂혀 있는 놈은요. 나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도 안 가는데 빨간 마크 꽂혀 있으면 룰링이 안 되고 바보같이 꽂아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룰을 아시면 저기는 빨간 마크 꽂아야지 맞는 거야. 여기는 노란 마크여야 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노란 마크는 나를 막고 있으니까 노란 마크일 때 처치 요령 우선 1벌타. 해저드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예. 그리고 야 그냥 쳤는데 가보니까 없어. 빠졌다. 이렇게 안 됩니다.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명백한 증거. 예? 저쪽 여기가 오비존도 있고 근데 그걸 자기 편의상 할 수 있나요? 이게 아웃 오브 바운드면 어떡하고.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다는 증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아마추어는 참 어려우니까 넘어가는데 어쨌든 우리에서는 명백하게 해저드에 빠졌다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막고 있으면 1볼타를 받고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두 번째 아까하고 하필이면 똑같아요. 언플레이어블 볼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이 아까 홀하고 두 번째 거 투클럽은 없습니다. 투클럽은 없어요. 그 공이 들어간 마지막 지점 공이 여러 번 해저드를 빠져갈 수 있는 겁니다. 공이 여러 번 빠져갈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여기 빠졌죠? 여기 빠졌죠? 다시 맞고 돌아왔다 그러면 어디가 마지막 지점인가요? 여기죠. 그죠? 예. 예, 물을 막 가로질러 가도 여러 번 갔다 왔다 해도 최후에 빠져지간 지점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지점. 이 최후의 지점으로부터 얘의 후방선상 아무데나. 후방선상.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면 후방이 물이니까 이 뒤에다가 드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냥 물속 들어가서 쳐라. 물속 들어가서 쳐라. 그냥 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골프채 중에는요, 이런 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 뭐 과자처럼 그 물에서 치는 채입니다.
얘가 저항 때문에 못 치는 거죠. 물이 쑥 빠져나가니까 공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골프장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가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벙커에서 치는 샌드 웨지.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골퍼가 만든 거죠. 옛날에는 이 밑이 참빛처럼 생겼어요. 새사랑처럼. 턱 치면 나갑니다. 이렇게 쭉 저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벙커 잘 퍼지겠죠? 옛날에 그런 채들 많이 있습니다. 쇠사랑 같이 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건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옵션. 제자리에서 치든지 후방 선상을 연결하면 거기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마크는 일단 제자리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후방 선상을 연결해서 옵션이 나오는 곳에다가 노란 마크를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후방 선상이 안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빠져볼게요, 우리가. 뭐 빠지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닌데 여기 한번 빠져볼까요? 여기 이렇게 빠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빵 쳤는데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여기 돌아간다. 두 번째 여기와 연장선 여기 있네요. 물이네요. 갔는데 오비네요.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는 레터럴 워터헤드 하자는 후방 선상이 없습니다. 후방 선상이 존재를 안 해요. 안 하죠? 물이 이렇게 되죠. 이게 태평양 바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있는 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레터럴 워터헤드인 빨간색은 워터헤드의 두 개 옵션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한다. 3, 4번이 추가된다. 세 번째,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투 클럽 이내를 행사하는 겁니다. 투 클럽 이내. 네? 투 클럽 이내. 그럼 여기면 아까 또 말씀드려볼까? 이게 오른손 제비면 이게 투 클럽이 아니죠. 이쪽에 물이 있으니까. 내 뒤쪽에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걸 하네. 또 갖다 들이대고 여기서 또 두 클럽 재네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또 한 클럽 더 갈 수도 있네.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네 클럽 지점에 떨어져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생기네요. 네, 내가 여기서 벌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게 장애물이냐 해저드냐에 대해서 한 거고 드랍의 방식은 한 클럽이냐 두 클럽이냐 어디나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디나 갔다 이겁니다.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리 치고 가고 있는데 페어웨이 왼쪽에 이만한 맨홀 같은 거 빠졌잖아요. 맨홀에 빠졌으니까 여기 공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드랍이 어느 쪽일까요? 거의 이쪽이에요. 왜 이리 하면 내가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이만큼이 거리가 먼데 여기서부터 한 클럽이면 여기가 최초의 드랍 지점이 여기는 바로 요 맨홀 벗어나는 지점. 맨홀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름이 요만하니까 이거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맨홀에 어리 떨어져도 이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더럽게 러프네. 그러니까 이리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2볼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뒤로 빼면 되는데 뒤로. 예. 그러니까 옆이나 그냥 홀보다 가깝지 않은 곳으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자기 편의상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안 되죠. 맨홀에 발이 올라가서 치면 안 되거든요. 드랍했는데 이 라이 좋다. 올라간다. 또 2볼타예요. 그것도. 왜? 내가 프리 드랍을 하기 위해서 릴리프 상황을 받았으면 릴리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편의상 막 편의 치적선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요 상황을 구제를 받았으면 완벽하게 구제를 받고 상황에 가야지 내가 치기 좋다고 해서 발은 아까는 공이 올라왔었고 발이 여기 걸치니까 그냥 치기 좋네. 볼도 싹 들어오 걸기 좋네. 그러면 또 볼타예요. 이 구역을 완전히 개선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쳐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카트길에 공이 올라갔는데 요거 내가 드랍해야 되겠다. 드랍을 하면 요렇게 되겠다. 공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네. 다시는 올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공을 듣는 순간 나는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도 조심해서 들으라 이겁니다. 조금 신중하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이거를 드랍을 하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네. 가면 더 힘들어지네. 그냥 치셔야죠. 이게 들는 순간 룰링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백도가 안 된다.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터럴 해저드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병행 워터 해저드는 뒤로 가면 없습니다. 병행은 물이 쭉 옆으로 따라가는데 없잖아요. 근데 요게 실개천이다. 예? 실개천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딱 드랍을 하려니까 영 안 좋네. 딱 보니까 이게 물이 내 옆을 타고 가면 후방 선상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드랍을 하라고 치네. 근데 드랍할 때는 내가 두 클럽이라도 한타 먹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두 클럽이라 어드레스하고 여기서 두 클럽하고 또 떨어뜨려서 또 한 클럽 갈 수 있네 하는 거 정도는 이제 배우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해저드 워터 해저드와 빨간 마크가 그려져 있는 레터럴 워터 해저드의 차이와 처치 요령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 25, 2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어요. 거의 다 됐거든요. 나머지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면 되고요. 루즈 임페디먼트와 5에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 5에 몇 번입니까? 34번이네요. 요 두 개는 좀 하고 가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루즈 임페디먼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두 개입니다. 코스가 원래 이제 아까 제가 이 그림 다 전에 코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냥 코스는 내가 디자인하고 건축 토목이 끝난 그 상태에서 나중에 환경입원에서 갖다 놓는 물건들, 갖다 놓거나 갖다 놓여진 물건들을 이제부터 규정 딱 두 개만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장애물. 인공으로 되어 있는 장애물입니다. 나머지 루즈 임페디먼트, 옛날에 이건 천연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다. 예, 천연은 천연인데 이게 천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공 장애물과 루즈 임페디먼트라는 말로 써요. 우리나라도 루즈 하더라도 루즈. 헐거운 것들입니다. 루즈 임페디먼트. 야, 너 왜 이렇게 루즈해? 이라는 투스테고. 그게 게으르다, 뭐 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장애물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규정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벙커의 고무래, 레이크라 그러죠? 레이크. 썰에라 그러면 뭐? 레이크. 옮길 수 있죠. 담배꽁초 옮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옮길 수 있다. 왜? 담배꽁초? 인공장애물이죠. 커다 작다가 문제. 안경이 떨어졌다 뭘까요? 장애물 하나씩만 막 얘기해보죠. 골프장에 많이 있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보세요. 근데 아까 사과 얘기하셨는데요. 예? 사과 얘기하셨는데요. 사과 나무가 없는데 사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는 사과다 이겁니다. 갤러리가 와서 버려도 사과다 이겁니다. 그 상태가 천연물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장애물은 아시겠죠? 방송차는요. 그 골프장에 영원히 방송차가 있지는 않았죠. 그죠? 방송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차 움직여. 그럼 움직입니다. 네. 제가 그거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장애물은 벌타가 없는데 장애물을 못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는 거고. 장애물이 움직일 수 있는데 방송차는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지금 이런 게 저 장애물을 움직이는 게 내가 유리하냐, 내가 움직이는 게 유리하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방송차를 가만 내비두고 내가 드랍을 할 때 이 드랍을 할 수 있는 게 차가 길잖아요. 한 20m 될 거 아닙니까? 버스 긴 거. 그럼 얘를 드랍을 하면 이게 엉뚱한 데 가서 드랍이 됩니다. 최초에 드랍할 수 있는 데가 없네. 왜? 차 앞에서 이러면 그린이 여기 가까워지니까. 그럼 옆으로 가는데 이쪽은 끝이네. 잘 갑니다. 한 20m. 드랍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린 옆이네요. 가는 거죠. 룰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야 이거 가보니까 이거 드랍을 할 수 있는 최초 지점 찾으니까 아주 안 좋네 저희가. 미안하지만 옮겨. 방송차 빼. 차 빼. 그럼 빼는 겁니다. 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차의 급변에 막 희한한 와이어 그 방송 케이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들어서 치워다오. 그럼 볼 마크하고 하고 드랍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기서 내가 가까운 점 찾아가지고 드랍하면 훨씬 유리하겠네. 나라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룰을 좀 알면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여운의 팩터로 놔두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루즈 임페디먼트들은 이런 겁니다. 자연물 상태인데 단. 잘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외울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라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장애물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천연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원래 자연물이었는데 죽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땅에 박혀 있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겁니다. 뭔가요? 송충이가 죽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루즈 임페디먼트죠. 예, 자연물이잖아요. 원래는 자연물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 어쨌든 저기서 떨어졌든 뭐 갤러리가 왔다가 애가 버렸든 그 놈은 원래 자연물이었죠. 죽었죠. 생장하지 않죠. 네. 사과는 사과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조림 사과,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통조림 사과가 떨어졌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인공장애물이에요. 왜? 이미 매뉴팩처, 공장에서 뭐 한번 돌아간 거예요. 담배꽁초도 공장에서 뭐 한번 돌아갔잖아요. 이게 다 공장이에요. 이게 공장 갔다 온 놈이냐 아니냐 생각하시면 돼. 네. 이 고무래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이거 버리고 갔다? 장애물이죠.
내 거 아닌데 장애물이 치우면 되는 거죠. 골프공이 들어왔다? 장애물이죠. 내 거 아니니까. 없어야 되는 게. 그래, 이게 치우면 됩니다. 치우든지 내가 스스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루즈 임페디먼트에 정말 완벽하게 여기 얘가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세상에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페어웨이에서 공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돌. 조그만 돌. 그거 옮길 수 있나요? 없나요? 옮길 수 있죠. 자연물로 죽었잖아요. 살아있나요? 자연물이라는 게 꼭 생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연 상태니까. 암석 광물이니까. 아니 여기서 돌인데 이거 돌 못 치워요? 그러면 치우잖아요. 치우죠. 페어웨이 있으면 치우죠. 네, 페어웨이 치울 수 있죠. 치우죠. 네, 그거는 못 치우죠. 그러면 만약에 요만한 거요? 이만한 거냐? 치우죠. 사이즈의 규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이만한 거 땅에 고정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만하면 이게 돌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쳤는데 그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네? 그럼 자연장애 루즈 임페디먼트예요. 돌은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좁아 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거는요? 할 수도 있는 거죠. 타이거 우즈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룰 사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타이거 우즈가 공을 치다가 바위 뒤에 딱 갔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똑똑한 거예요. 딱 보니까 바위가 조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네, 원래 있었던 바위가 아니라 제가 그랬죠. 자연물로 자라지 않고 생장하지 않고 죽어있고 땅에 박혀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군가 갖다 놨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갖다 놨든 말든 딱 보니까 바위가 떠있네. 그럼 루즈 임페디먼트다. 사이즈는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내가 옮기면 되고, 예? 못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방송차가 크면 내가 바위를 옮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 누가 옮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룰에 옮길 수 있다. 대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루즈 임페디먼트는 옮겨질 수 있다지 플레이어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룰은 장비가 와서 옮겨도 되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움직여도 되는 겁니다. 단 아까 얘기했죠? 지체 없이. 포크레인이 오면 지체가 되잖아요. 옆에서 갤러리가 밀어준 겁니다. 갤러리가.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요. 군단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타이거 군단이. 그런 거 도와주는 겁니다. 야 들어와! 쫙 이런 겁니다. 바위가 뚜글뚜글뚜글. 그걸 가지고 방송 해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룰을 잘한 거죠. 루즈 임페디먼트를 신속하게 갤러리대로 옮겨줘서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 다른 플레이였다면 알고도 못한다. 이거 자기가 들어도 안 되니까. 예. 탑 플레이어만 갤러리 있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도요. 한 20위권 물러나면 갤러리 3명, 4명밖에 없어요. 안 따라다녀요. 방송도 못 하잖아요. 그죠? 탑 10 플레이어만 쫙 보여주고 말잖아요. 아무리 타이거 우즈가 와도 20번 밖으로 나오면 마지막 퍼팅그린에서 하는 거 정도로 끝나요. 안 보여줘요. 절대 미국 사람들. 그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갤러리가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된다 이겁니다. 요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루즈 임페디먼트와 장애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됐고요. 볼이 가만히 서 있는 놈을 움직인 거, 움직이는 공을 뭐한 그거 얘기만 하면 거의 다 끝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분실구. 공을 잃어버렸다. 아웃 오브 바운드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분실구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을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내 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실구입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마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PGA 투어 프로는 다 똑같은 공 쓰는데요. 거리도 같이 나가는데 가서 내 공인 거 모르면 죄송하지만 분실구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Player failed to identify his ball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공?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뺐어요. 여기 있네 점 하나. 이게 제 마크예요. 이게 제 인식표다 이겁니다. 예? 인식표. 그러면 뭐 저도 공을 뭐 잘 치지는 못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걸 갖고 다닌다 이겁니다. 이걸 갖고 이거 그냥 유성펜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프로들이 공에 사인할 때 이걸로 해요. 굉장히 잘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매직 잉크도
이번에 뭐 어디 저 장정희가 무슨 볼 선전하는데 뭔가 태극 그림 이렇게 있대. 그게 자기 볼 마크입니다. 그게 모양새가 아니고요. 타이거 우즈는 여기에 타이거 우즈라고 아예 글씨가 써 나오더라고. 그걸로 이렇게 줄 맞추더라고, 이렇게. 이걸 마크하는 이유는 모양새가 아니라 저하고 치는 친구가 다 이거 타이틀리스트 치는데 다 똑같이 떨어지면 자기 거 입증 못하면 내가 분실구다 이겁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아유, 저 프로 잘 만났네. 저 사람 제대로 배웠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볼 마크하세요. 그게 저 분실구도 되니까. 그 다음에 마커. 아까 볼 마크하는 사람. 매치. 움직인 볼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 얘기했죠? 니어스 포인트 오브 릴리프. 아까 드랍을 할 때 그냥 투클럽 한 클럽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투클럽 한 클럽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클럽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샤프 13번 업저버. 사람들 다 얘기한 거. 아까 무슨 뭐 저 앞에 나가 있는 4KD, 업서버, 마커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는 이제 나중에 아웃사이드 에이전시라는 거로 이제 규정할 거예요. 34번 장애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아웃 오브 바운드는 뭐 이런 거고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말뚝은 장애물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만 아니에요. 예, 그거만 아니에요. 예, 그거만. 이건 뭐 룰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말뚝은 장애물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말뚝 뒤에 있고 볼은 살았다면 얘 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리 치든지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죠? 언플레이어블 볼 1볼타 받고 드랍을 행사해서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저드 마크는 뽑아도 돼요. 거리 맞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 내에서 딱 하나 해저드,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 룰에서 유일하게 아웃 오브 바운드 스테이크 말뚝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장애물로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보시는데 얘만은 아시라 이겁니다. 못 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뺄 수 있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애 뽑아지면 뽑고 안 뽑아지면 내가 드랍 프리 드랍하면 되는 거죠. 드랍은 아까 같은 요령을 하시면 되고요. 36번 구계자. 예,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제 앞에 막 뭐 이래 해서 사람들이 있다 해갖고 여기에 바람과 물은 맨 마지막에 구계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볼을 누가 움직였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구계자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갈 거고 갤러리도 구계자다. 날아 들어오는 새도 구계자다. 뱀도 구계자다.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의상. 예,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37번 파트너 볼을 칠 때 이런 거 있죠. 투썸, 포썸볼, 포볼 매치 플레이 할 때 두 명이 한 볼 갖고 치거나 같이 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퍼팅 그린에서 봐주죠. 공 따로 가. 야, 우측이 높은 것 같아.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 2명, 뭐 잉글랜드 2명, 이 두 사람이 파트너입니다. 공을 하나 갖고 번갈아 치는 포썸 플레이가 됐든 각자 갖고 쳐도 이때 여기가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점수가 같아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파트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골프에서 파트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38번 벌타. 제일 먼저 했죠. 타수 중에 벌타라는 게 있다고. 스트로크는 스트로크인데 벌타가 있다는 겁니다. 39번 잠정구. 아, 이것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잠정구. 내가 공이 볼로 분실구나 아웃 오브 바운드로 의심될 때 딱 두 개입니다. 그때는 잠정구를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 뭐 몇 개까지 이런 거 없는 거죠. 계속 잠정구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잠정구는 단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상대한테. 그러니까 나는 야, 잠정구 이러시면 안 된다. 옛날에 최상호 선수가 죄송합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이거 영어 안 되고 이 글로벌화 안 됐을 때 아시안 투어 가가지고 쳤어요. 잠정구를 쳐야겠는데 잠정구가 사실 영어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우리끼리 하나 더 칠게 이것도 잠정구입니다. 하나 더 칠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내가 하나 더 치겠다. 잠정구로 하나 더 칠게. 내가 그냥 3타를 칠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잠정구 상대가 이 필리핀인데 잠정구로 말아 되나요? 아 이게 프로비전이라는 이 말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묵시에 이걸 했는데 그래갖고 쳤는데 세상을 잘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딴지를 건 겁니다. 딱 커미티한테. 쟤 아까 저기서 잠정구 선언 안 했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뭐 베트남, 태국 같은 데 뭐 가서 혹시 뭐 이래도 뭐 걔네하고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영어는 일단 통역이라 보니까 프로비저널 볼. 오케이? 그냥 뭐 영어 프로비저널 볼. 오케이? 그쵸? 오케이. 그럼 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잠정구는 선언해야 되는 거고요. 잠정구는 무제한 치대. 한 3개만 쳐볼까요? 일단 하나 쳤다. 야, 잘 모르겠다. 잠정구를 2개 땅땅 쳤습니다. 쳤는데 또 이상해서 또 하나 쳤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가야죠. 이제 가보자. 가다가 보니까 1번 잠정구와 맨 처음에 침볼, 2번, 3번 잠정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면 쳐도 됩니다. 땅 치니까 가보니까 있네. 이게 더 선행된 거 아닙니까? 1번 잠정구니까. 2번을 쳤어요. 근데 가보니까 있다. 또 쳤어요. 또 가니까 또 있네. 그건 괜찮아요. 다 없어지면 돼요. 예? 이렇게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딱 갔는데 딱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1번이 여기, 그러니까 2번이 여기 있네. 그 2번을 쳐버리면 나머지 저 뒤에 거는, 뒤에 친 거는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정구 칠 때마다 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내리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냐면 투어 플레이어 얘기를 할게요. 투어 플레이어는 똑같은 공만 써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공이라는 게 뭐냐면 타이틀 리스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타이틀 리스트에 무슨 뭐 프로 V1 뭐 만약 43이다. 그 번호만 써야 돼요. 그 모델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타이틀 리스트에서도 공이 여러 가지 나오죠. 3피스도 있고 2피스도 있고 뭐 높은 탄도 저탄도 그러면 내가 요 파3 여기서 요공 빼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자기가 샷을 만들어야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 괜찮아요. 알고는 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공 하나 빼니까 뭐 옛날에 너는 뭐 이상한 공 있다. 그건 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벌터다 이겁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물성의 공을 쳐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날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S에 보면 stipulated round, 단위 라운드. 18홀 매 홀을 단위 라운드로 해서 이 경기의 4라운드 경기로 한다 그러면 스티프 라운드 사이에는 연습 라운드도 되고 하는 거를 정한 이유가 그거다 이겁니다. 이게 9홀을 4번 치는 경기다 그러면 9홀과 9홀 사이에서는 채도 바꿀 수 있고 드라이버 빼갖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안 되지만 공도 바꿀 수 있다. 아, 내일은 보니까 습도도 높고 말이야. 좀 저탄도 때리는 게 좋겠어. 저탄도의 좋은 공으로 바꿔 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잠정구를 쳤지 않습니까? 예. 예. 가서 다행히 초구를 쳐도 나중에가 치면은 벌떡 칠수 있지. 예, 벌터 없어요, 잠정구는. 근데 가서 초구를 못 찾아가지고 잠정구를 또 그래 했습니다. 예. 가다 보니까 초구 치는 게 있어.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초구 치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래 치는 원구가 잠정구 행사하기 전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괜찮다. 쳤는데 딱 치고 보니까 원구가 뒤에 있네. 그러면 얘가 행사로 끝났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 친공이 잠정구가 3타째가 됐죠? 여기 4타가 된 거죠. 이게 2타째가 여기 살아있는데 60. 예, 그러니까 가면서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가면서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찾은 공이 원구가 아니면 잠정구 1번 첫 번째 친 잠정구라면 혹시 원구가 그 뒤쪽에 없는지는 보셔야죠. 앞쪽에 있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거길 보낸 능력은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서 룰이 형평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 초고를 치는데 19, 29 다 죽었다? 그러면 보세요. 1, 3, 5, 6. 그럼 뭐 다 맨날 잠정구 치고서 2타라고 가지. 그건 당연히 분실구로 의심이 돼서 가서 없으니까 분실구 처리를 한 거지. 예. 그런데 잠정구가 있는 이유는 가서 오비가 난 거나 분실구 확인하고 또 가서 또 쳤는데 또 오비가 나 또 왔다 갔다 하면 평생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정구라는 좀 빠른 진행을 행사해주고 거기서 원구가 찾아졌을 때 원구보다 그 상황을 판단하게끔 이렇게 놔둔다 이겁니다. 그럼 분실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분실구는 얼마 만에 찾아야 되죠? 5분. 언제부터요?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사실 이게 아니 그 예? 자기 지점 왔을 때부터 5분. 어떻게 해요? 그 공 떨어진 시점 그 부분에서 5분. 찾기 시작해서 5분. 예. 그러니까 내가 300m 때리면 투어 플로들은 가는데 몇 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도 치죠.
그러니까 오비가 난 순간부터 5분 그러면 이미 째깍하고 5분이 넘어갔어요. 옛날에는요, 룰이 한 4년 전에 바뀌었는데, 브리티시 오픈에서 실제 있었던 겁니다. 마크 오메라, 참 공 잘 칠 때예요. 한 4, 5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이 브리티시 오픈에서 공을 쳤습니다. 앞에 포캐드가 공이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는 강에 갔죠. 잠정구도 행사 안 하고. 간데 공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한참 찾아도, 에이씨, 꼭 5분 누가 잽니까? 에이, 뭐 한 3분 찾으니까 없다. 가자. 공을 잠정구를 안 치고 왔으니까 다시 캐디하고 툴레툴레 가고 있는 겁니다. 카트도 못 하잖아요, 투어는. 가는데 찾았어요.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5분이 된 거예요. 예, 그때는 5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찾기 시작한 건 좋은데 누가 또 그것 6카운칙을 잘 보세요. 찾기 시작해 누가 찾기 시작하냐? 플레이어와 캐디가 같이 찾기 시작한 데부터 떼깍 초시계가 간 겁니다. 그러고는 한 4분 되니까 야야야 재수없다 가자. 그래 갔어요. 공이 있대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찾은 거는 5분 이내인데 룰이 플레이어가 찾는 시간이 5분이니까 가보니까 5분이 경과됐다. 이거 너무 언페어하다. 공이 있는 사실이 중요하지 꼭 내가 그 시간 안에 있어야 되냐 해서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룰들은 계속 지금 보면 제 이 책이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책이라 98년, 99년이에요. 이 책도. 뭐 크게 변하진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몇몇 줄기들이 계속 매 2년마다 바뀝니다. USGA하고 영국의 로얄 왕실 골프협회가 만나서 야 이거 바꾸자.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통보. 예, 둘이 이렇게 써요. 그렇게 바꿔가는데 매년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2년 만에 모아서 룰을 조금씩 개정해 간 게 벌써 한 몇백 년 됐다. 또 한 바뀔 것 같은데 괴상한 상황이 하나씩 발생하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제 시간을 했었어도 시간이 오버가 되네요. 이거 다 못 채우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좀 취하는 거는요. 아까 스탠스 얘기했죠. 그러니까 볼을 움직였을 때 어드레스를 하고 스탠스를 취했느냐에 대한 스탠스는 뭐냐. 공을 치기 위해서 발을 완벽하게 취하는 자세가 스탠스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발을 정의 취해. 나는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친다. 나는 원래 공을 이렇게 쳐. 그러면 이게 스탠스입니다. 우리 LPGA 플레이어 중에 이렇게 치는 여자 있대요? 그러면 이게 스탠스예요.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소위 얘기해서 예? 프리샷 루틴을 하는 거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프리샷 루틴이 이게 스탠스죠. 예. 이렇게 하고 클럽을 대면 어드레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탠스의 정의는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드라이버만. 예. 예. 그러니까 스탠스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까 클럽을 땅에 대고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볼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 거로 한다 할 때 그 스탠스, 클럽을 땅에 대는 거는 뭐고 스탠스는 뭐다 하는 거를 규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스탠스를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아까 얘기했죠. 단위 라운드 18홀로 한다 그러면 18홀이 단위 라운드고 공 바꾸고 채 바꾸고 뭐 옷 바꾸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7번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뭐냐? 플레이어가 의도를 가지고 스탠스를 취해서 채를 전방 방향으로 공의 전방 방향으로 지나면 공이 맞았든 안 맞았든 스트로크다 이겁니다. 헛스윙을 10번 해도 열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 이후에 쳤는데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 거 스트로크 아닌가요? 스트로크이다 이겁니다. 스트로크는 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으면 그냥 타수예요. 계속 메타이가 딱딱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딱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48번 티잉 그라운드 왜 얘기할까요? 티잉 그라운드 얘기가 왜 나올까? 48번. 티잉 그라운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예. 이렇게 티 요렇게 있잖아요. 이제 투클럽네. 그죠? 투클럽이네. 티잉 그라운드는 투클럽 내다 이겁니다. 투클럽이 어디서부터인 거? 클럽은 알겠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예? 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이렇게. 여기가 진행 방향입니다. 투클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한 겁니다. 여기, 요 엣지 사이드. 예, 여기서부터 투클럽. 이렇게 됩니다. 좀 다른 거죠? 이거 사실 이거 이렇게 하고 걸리면 2볼타예요. 그러니까 뭐 배꼽이 나가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꼽 나갔다 하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바퀴다. 바깥 엣지다. 티잉 그라운드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바운드는 이 안쪽 면이니까 그런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니까 바깥쪽이다. 이렇게. 이런 걸 규정하는 겁니다.
두 클럽 내는 다 좋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두 클럽은 내가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그럼 다 못하는 거죠. 말뚝도. 야, 말뚝에 걸리면 오비 아니래. 그럼 말뚝에 어디? 아까 아웃 오브 바운드 할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라겠는데 안쪽 면. 여긴 투 클럽. 그러면 이 투 클럽은 공이 여기 있고 내가 스탠스를 이렇게 취해도 괜찮다. 공이 이 구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의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탁 팅 그라운드 안에다 공 탁 놓고 딱 이렇게 돌려치려고 하는데 너 왜 밖에서 쳐? 아, 그냥 놔둬. 내가 칠게. 그럼 쳐. 그럼 너 볼타야. 그냥 내가 나중에 받을게. 그래 놓고 이제 룰집을 열어주면 아니구나. 공만 있으면 됩니다. 공만 있으면 됩니다.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공 놔도 되는 거죠. 발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티잉 그라운드 규정을 했고요. through the green은 요러한 거다. 코스 내에서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을 빼고 해저드를 뺀 코스 내는 다 through the green이다. 그린까지 쭉 가는 지역이다. 워터 해저드 얘기했습니다. 50번. 51번 59. 엉뚱한 볼 친 거죠. 남의 볼 쳤다. 이런 거. 2볼 타죠. 그리고 다시 남의 볼 내 볼을 친 거 나는 죄가 없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내 공을 치면 나는 죄가 없잖아요. 예. 친 사람이 2벌타를 받고 다시 2벌타를 10번 쳤어도 2벌타입니다. 예. 계속 자기 공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어이 퍼팅 그리네. 이게 내 공이 아니네. 그거 그러면 10타 쳤다고 해서 10타 더하기 이렇게는 안 되죠. 벌타. 그냥 2벌타. 모든 거 캔슬. 지금까지 쳤던 거 다시 제자리. 가서 자기 공을 있던 자리를 찾아서 2볼타를 더하고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다시 스트로크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스트로크 더하기 자기가 친 타투스 곱하기 2. 그리고 남의 공 친 사람은 그냥 걔가 쳐갔으면 내 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이거 부실구 됐다면 또 했으면 그거 다시 리복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하다, 공평하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52번 목적 외 퍼팅 그린 요거는 우리 퍼팅 그린 2개 있는데 퍼팅 그린 2개 있는 거 이왕 한 10분만 더 하죠. 이거 제가 꼭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발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린 2개 있을 때 요즘은 뭐 좋은 골프장들은 다 한 개인데요. 이제 그린이 이렇게 한 이렇게 있다. 여기가 핀인데 여기로 올라갔어요. 여기를 여기로 올라갔다. 여기로 올라갔다. 그럼 목적 외 그린이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맨 처음에 나왔던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abnormal ground condition인데, 우리말로. 한 1번. 첫 번째 룰 정의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목적의 그린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퍼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은. 내일은 여기가 될지 몰라도. 그럼 여기가 또 목적의 그린이죠? 자, 근데 공이 여기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거 어디다가 드랍해야 되는 거냐? 볼타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컴파스라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떤 선이 나오나. 똑같은 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삥으로. 거기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다 드랍하시면 되는 겁니다. 버썩 앞으로 가시면 2볼타예요. 예, 여기가 아주 페어웨이가 좋다고. 근데 여기 러프네. 그리고 여기는 또 좋네. 그렇다고 이리 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니어리스트 포인트 오브 릴리프. 가장 드랍할 수 있는 최근접점이 있으면 거기다 드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볼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등고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퀴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등장.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그러니까 목축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최초에 드랍할 수 있는 지점이 이쪽이 반드시 2개 존재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그린이 뭐 이렇게 생겼다면 몇 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드랍할 수 있는 최근접점을 찾아서 거기다 드랍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페어웨이가 무슨 좋다 나쁘다 따지면 안 돼요. 이제는 스루더 그린이니까. 저런 경우는 최접점을 잡아가지고 두 그룹 내에 모든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여쭤보시면 자 여기죠, 그죠? 여기죠. 그 다음에 한 클럽이었죠. 볼타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클럽을 재고 드라이버로 잴까요? 여기서 다시 반원. 한 클럽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 지점이 드랍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서
내가 최초에 드랍하는 지점을 우선 이쪽이냐 이쪽을 결정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 또 어디냐. 여기가 최초로 벗어나는 지점 아닙니까? 여기서 또 클럽 한 바퀴를 뺑으로 돌려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한 바퀴를 뺑으로 돌리면 공통분모가 나오는 지점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 떨어뜨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드랍 지점이 여기가 뭐 만약 이렇다. 그럼 이쪽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드랍하지 않죠? 어떻게 드랍하죠? 오른손잡이는 이거죠. 또 이거 하셔야지 또.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늘 배우신 거예요. 왜 이쪽은 내가 발이 일단 여길 벗어나야 되잖아요. 발이 벗어나고 내가 공을 칠 거니까 퍼터를 치든 웨지를 치든 일단 한 클럽이니까 이걸 두셔야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야, 이거 내가 이걸 드라이브 하면 이게 멀어지네. 별로 안 좋네. 그럼 웨지 갖고 하시라 이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냥 한 클럽 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편의상 좋은 거로 선택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룰에는 한 클럽이라고 돼 있지 어떤 채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제 아시면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요거는 내가 제일 짧은 웨지로 여기다가 대고 여기서 웨지에 한 클럽을 해야 저쪽 러프로 안 가네. 그 써먹으면 된다. 너 왜 웨지로 제국을 해? 아, 웃지 마. 그게 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사실 이 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볼입니다. 볼이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볼. 요거를 이제 5분 내로 끝내고 정말 마감할게요. 이게 질문 많으세요? 제가 제 생각에는 사실 제 이 강의를 딱 분석적으로 들으셨다면 거의 평상시 궁금한 걸 이걸 거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낯설겠지. 저는 뭐 이거 거의 밥 먹다시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들 중에 참 괜찮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예? 그런 거로 바로 써먹으시면 되고 이제 주변 분들, 앞으로 뭐 지도자 하실 분들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이 말이죠.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딱 하나는 가만히 있는 볼, 멈춰 있는 볼이 움직이는 거죠. 탕 쳤는데 퍼팅 그린이나 뭐 페어웨이 있는 게 움직일 수 있죠. 어떤 이유로? 무언가에 의해서 내 발이든 뭐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맞죠. 바람이든 뭐든 많죠. 두 번째는 움직이던 볼이 서는 겁니다. 혹은 띡 비켜나가는 겁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공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인 레스트 무브드, 멈추고 있던 공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요거는 볼 인 모션, 움직이고 있는 공이 스탑트, 서거나 혹은 디플렉트, 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내가 공 친 게 땅 치고 나서 바위를 맞고 나를 때린 룰은 반사한 거예요. 움직인 공이 나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반사가 됐잖아요. 이 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시는 거죠. 아니, 공을 쳤는데 그 공이 남아지면 왜 이 볼타야?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고 움직이던 공이 반사가 됐네. 반사를 누가? 나가. 그러니까 나는 이 볼타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멈춰있던 공부터 얘기해 볼까요? 멈춰있던 공이 움직인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 볼타죠. 이 볼타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움직이고 멈춰있던 공이 1볼타네요, 1볼타. 예, 1볼타네요. 예, 1볼타네요. 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남이 움직이면, 그 남이라는 게 상대방,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움직인 게 볼타라면요, 상대방이 발로 맨날 걷어차겠죠. 골프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공을 남하고 경기하는데 내가 제 공을 차면 제가 벌타라면 내가 맨날 공을 차겠죠, 그 공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벌타를 규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이라는 사람, 벌타가 없는 공은 찼더라도 공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부주기하게 찬 거예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찬 거나 아까 얘기한 구괴자, 갤러리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괜찮다 이겁니다. 자기가 움직인 공은 벌타예요.
그리고 제자리로 갖다 놓고 1볼트입니다. 이런 거죠. 퍼팅을 하는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퍼팅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스트로크, 이렇게 프리폿 루틴을 하다가 톡 건드리네요. 그죠? 톡 건드려. 큰일 났네. 그냥 가서 치지 뭐. 한타라고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타, 내가 한타를 꼭 홀 쪽으로 안 쳐도 되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었냐, 이거죠. 그리 치려고 했냐, 이거죠. 홀이 저긴데 여기다 누가 이리 쳐요. 예. 그러면은 요겁니다. 서 있던 볼을 움직인 거죠. 본인이. 그러면 이 룰은 그 룰이에요. 그 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해라. 1볼타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툭 움직였으면 내 움직였네. 그걸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빗 러브 3세가 이렇게 걸린 겁니다. 데이빗 러브 3세가. 몰랐어요. 그 룰을. 그 세계적인 선수가. 이리 하다가 툭 쳤는데 퍼터 한 2뼘 갔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퍼시였거든요. 이거 주위를 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냥 한타 더 먹지 내가 타수 좋은데. 그래갖고 쳤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 타 퍼신데 툭 쳤으니까 한타 받았죠. 그래갖고 넣었어요. 그럼 5타죠? 보기죠, 그죠? 네, 보기예요. 그게 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보기가 아니고요. 내가 세 타째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세 타째 친 거니까 세 타째 치고 네 타 치니까 파지요. 근데 이거 세 타를 쳤으면 한 번 타 먹고 다시 갖다 놓으면 5타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스코어를 잘못 적은 겁니다. 잘못 본 거죠. 본인은 내가 한타 쳤다고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실격이 된 거예요. 왜 실격이 되느냐? 언더스코어링. 예, 선수는 어떤 상황이든 점수를 적게 적으면 안 됩니다. 더 적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내가 팔을 잘못 계산해서 더블 보기로 적어도 오케이. 사인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적는 거를 실수라고는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막말로 꼽을 치려고 다 버디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면 그거 실수했어. 이렇게 용서가 안 된다 이겁니다. 더 치는 거는 실수로 안 봐준다. 덜 치는 거 실수로 안 봐준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러브 3세는 보기였는데 자기는 그 타수를 다 계산하니까 파예요. 그러니까 꼽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로 적었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보니까 상위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거기서 1볼타를 받고 다시 스트로크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언더스코어링이 돼서 실격이 된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볼까요? 다음 홀 가기 전에 네. 다시 리플레이스 해야 그렇죠. 그랬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 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는 플레이어가 다음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홀에서는 사인전이죠. 마지막 홀에서는. 다음 홀에, 다른 홀에서는 다음 샷을 하기 전에, 깜빡했다. 그러면 설사 플레이어들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아까 남의 공을 쳤다든지,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해서 치면 되는데, 마지막 홀에서 그냥 사인하면 끝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이 움직이는 게 제가 움직인 얘기를 했어요. 데이빗 러브 3세가 움직인 거는 본인이다 이겁니다. 가다가 갤러리가 툭 쳤다. 볼타가 없는 거죠. 다시 제자리. 네, 갤러리. 그러면 새가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공을 새가 물고 갔는데 갤러리가 발로 찬 거나 똑같다. 물고 간다고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의 그 동물들이고 그냥 공 갖다 놓고 치면 됩니다. 그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룰 아니잖아요. 그런데 퍼팅을 하려고 딱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미연이가 제주도에서 했던 거. 퍼팅을 딱 하려고 하니까 공이 막 가파르게 떨다가 바람이 싹 불어서 그때 이렇게 들면 이제 어드레스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드레스의 요건이 뭐죠? 클럽을 땅에 대고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탠스를 빼면 되니까. 이래 공이 움직였다?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가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10cm 뒤에서 이렇게 딱, 나는 10cm 뒤에서 어드레스 하니까 이랬는데 공이 쓱 움직이면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타예요. 그걸 내가 움직였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구계자를 정의할 때 바람과 물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바람과 물은
구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애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은 구계자가 만약 구계자였다면 바람과 물이 움직였으니까 벌타 없잖아요. 근데 구계자가 아니다. 구계자가 움직인 건 벌타 없었지 아까. 뭐 새가 움직였든 뭐 발로 차든. 근데 얘가 움직인 거는 바람과 물은 구계자가 아니다. 근데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저쪽 또랑이 쑥 물이 넘쳐갖고 공이 와서 공을 쓱 움직였다? 그럼 내가 움직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규정한다. 그러려면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들어야죠. 이렇게 들어야죠. 딱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1cm만 들고 있어야 돼. 내가 퍼팅을 할 때 요렇게 하고 있었다면 조금만 이상한 자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김미연이가 기가 막히게도 탁 이렇게 했는데 탁 들은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원래 퍼팅할 때 찍잖아요. 탁 드니까 공이 띠리리 굴러가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거기 가서 치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멈춰있던 공이 내가 움직이면 한테 제자리를 갖다 놔야죠. 내가 움직이면 1볼타, 남이 움직이면 무볼타. 얘는 구계자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연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이 이렇게 가서 떨어진 놈이 계속 구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분 후에.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날아가고 있는 공이 멈추거나 비껴 맞을 때의 얘기는 똑같아요. 이거는 좀 큽니다. 2볼타예요. 왜? 아까 이거는 부주의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웨지를 막 60도 웨지를 치고요. 볼타 하나로만 끝난다면 연락에 뛰어가지고 40m를 떼서 잡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룰만 잘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타가 커요. 뛰어갈 수 있잖아요. 로브 웨지를 쳤는데 잡았고 내가 움직이는 공을 잡았거나 반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볼타에. 2볼타인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구계자. 여기서 또 타이거 우즈 또 나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움직이는 공을 상대방이나 아니면 구계자가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땅 쳤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가는데 공이 푹 굴러오잖아요. 살아있는 공이에요. 공이 산다 이겁니다. 갤러리가 이렇게 탁 쳐도 간다 이겁니다. 다른 갤러리는 타이거 우즈가 티샷을 해서 날라올 정도가 혹시 슬라이스가 날 곳에 안 서 있어요. 근데 군단들은 서 있다 이겁니다. 타이거 우즈 군단들은. 민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날라와서 300야드를 날라온 공이 와서 멈췄어. 그때 발로 차면 제자리잖아요. 아까 이거죠. 이건 그때 이거예요. 날라왔지만 그 볼이 바로 그 상황전에서 멈췄잖아요. 그거는 갤러리가 찾든 구계자가 찾든 볼타는 없지만 제자리에 갖다 놓죠. 그러니까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아웃 오브.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공이 연속적으로 서 있지 않고 오는 거를 멈췄다든지 발로 탁 차는 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차는 거는 그 사실 그냥 그 선상에서 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의 군단들은요 이 정도 룰은 껌 씹듯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룰 오피셜들이 그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이쁜 거지. 저게 공이 탁 떨어졌을 때 탁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참 굴러가다가 뭐 바위 맞고 튀었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룰 오피셜이 그 근처에 좀 가까이 있다가 타이거 우즈를 뭐 나쁘게 하고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이 갤러리가 찰 때 멈춰 있었느냐 움직이고 있었느냐만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걸 차면 그냥 오케이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웃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아까 루즈 임페디먼트 이만한 바위도 자연 장애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갤러리가 밀어줄 수 있었고 이런 거는 군단들이 오면 몸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좀 뭐 최경주 응원 갈 때는 그런 거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보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체험이 도와지려면 티샷이 떨어지는 지점에 서 있다가 이거 하시는 게 낫다. 이게 저도 의외로 시간을 잘 못 지켰네. 이게 내용이 52개밖에 안 되는 정의인데 정의를 하나 설명하다 보면 이게 파생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골프 룰에 대한 실전은
미국의 투어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 발생한 거를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잡지를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그 사례를 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역사 같은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시고 그 혹시 룰 같은 거 제가 여기 1회부터 계속 다녔는데요. 여기 제 연락처가 없네요. 그래서 연락이 참 많이 오시네. 공부를 하시다가도 오고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목욕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오피셜 요원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 야밤에 무슨 뭐 한국 대한골프협회 전화 안 받죠. 대한골프협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한골프협회에. 그 협회 사람들 돈 받는 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협회에다가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공식 룰링이 되는 거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제가 룰 좀 아니까 할 때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16-733-187입니다. 이게 골프 번호예요. 18홀에 72타. 삼삼하게 치겠다. 안 까먹겠죠, 그죠? 예, 제 번호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거 골프를 했던 2000년도에 한국 와서 최초로 깐 번호를 지금도 안 바꾸고 있어요. 733-187이. 야, 여기 쉽네. 그 뭐가 하는 그 양반. 뭐 성만 하면 되잖아요. 소장님, 소상진 뭐 이래 되니까. 733-187이. 뭐 앞에는 뭐 치사하게 011도 못 따고 016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이메일이 좀 낫겠다. 급한 거 아니면요. 저한테 전화 좀. 제 전화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58당당. 제 나이 나오죠? 이게 연년생이거든요. 58년. 뒤에 다음. 한 메일. 메일을 보내시면 뭐, 58. 당당하다 할 때. 당당당당 할 때. 거기다가 메일 보내시면, 메일을 보내시는 분은 제가 그냥 거기다가 관련 룰루부터 해서 붙여가지고 이만큼 보내드릴 거고, 전화하시는 분은 제가 우선 답만. 예스, 노. 몇 벌 타.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막 흥분된 상태니까. 그렇다 하면 제 룰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리 카자 회원님들한테는 걸어 다니는 룰 오피셜로 그걸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의 아니게 시간 많이 지체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이 멋진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경례! 고맙습니다.